안녕하십니까. 모두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6월 14일 목요일 코페스 동반자 웨딩에서 필리핀 국제결혼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드릴 내용은 임대업자가 된 남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을 다운받아서 읽어보신 분들은 내용을 대충 아시겠지만 필리핀 여성분과 국제결혼을 한 한국 남성분이 아이를 낳고 필리핀으로 들어와서 필리핀에서 한 건물을 사가지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생활을 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분이 결혼하시고 그런 준비를 하실 그 시기와 요즘은 또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결국 결혼에 대한 얘기는 딱 그 한 가지입니다. 정상적인 여자와 결혼을 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원래 집에서 아버님이 그 노래방이나 뭐 단란주점 이런 사업을 자기 건물을 갖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집에서 이제 그런 일을 돌봐주는 사업을 하시면서 그 한국 여자들의 그 행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분은 그 필리핀 여자와 결혼을 하기로 작심을 하셨던 분입니다.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았던 30대 중반 정도의 한국 남성분이었었고 아예 처음부터 나는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 한국 여자와 결혼하기가 싫다. 그래서 필리핀의 정상적인 집안의 그런 착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여자를 찾아가지고 이제 두 분이서 교제를 했습니다. 여자분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필리핀의 작은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는 그런 직책을 갖고 있었던 여자입니다. 이제 대학은 마닐라에서 나왔고 고향은 시골이죠. 그리고 엄청 그 생활력이 강한 그런 여자였기 때문에 남자분이 여자분의 프로필을 받아보고 뭐 단박에 교제를 시작했던 그런 경우고, 그 시아버지나 이런 시어머니 되시는 분도 그 상견례를 했을 때 여자 며느리 될 여자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물론 외모도 약간 혼혈견이 있었지만 그렇게 뭐 한국 여자들하고 아주 그 다르게 보이거나 또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었습니다. 키도 한 162 정도 됐고 예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뻐가지고 두 분이서 결혼을 해서 한국 가서 살면서 이제 딸을 낳았죠. 딸을 낳아가지고 보니까 이제 뭐 차별이 좀 있고 장래를 생각해가지고 필리핀에 와서 이제 살겠다 하는 얘기를 해서 이제 그 근처에 이제 집을 얻어가지고 같이 얘기를 많이 하면서 도미토리가 나온 그런 건물을 이제 사가지고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상담을 할 때는 그분은 이제 그런 걸 잘 이해합니다. 특히 그분 부인은 뭘 이해하냐면 그분 부인이 그 마닐라에 있는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려고 중국 사람이 운영하는 호텔입니다. 이제 웨딩 플래너하고 두 분이서 가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 웨딩 플래너도 필리핀 사람이고
그 여자도 필리핀 사람이고, 이제 이렇게 해갖고 그 매니저를 만나서 상담을 했었습니다. 상담을 하던 중에 저는 또 그런 걸 내용을 모르고 또 뭐 연락할 일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불쑥 제가 들어가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매니저가 너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상담했던 가격이 막 3배로 확 뛰어버리고 이런 걸 보고 이제 그 상담이 이제 파토가 나고 다른 곳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런 경험이 있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여자는 바로 알아듣죠. 그렇게 해가지고 조사하는 남자하고 여자분하고 같이 이제 그 제가 얘기하는 대로 따라서 다니면서 했고, 마침 이제 그런 매물이 나와가지고 그 부인이 혼자 가서 계속 얘기를 해서 적당한 가격으로 인수를 해서 지금 잘 삽니다. 아주 잘 살죠. 근데 이 얘기의 요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상적인 여자의 경우에 하나인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한국 남자가 돈이 많다. 그래서 그 필리핀 부인하고 그런 사업을 한다. 근데 여자가 나가요 출신이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딱 실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필리핀에 좀 오래 계셨다거나 하신 분들은 그 사건 내용은 몰라도 회사를 말씀드리면 다 알 겁니다. 마닐라에 일본 사람이 운영하는 그 택시 회사가 있었습니다. 하얀색 택시죠. 제일 컸죠. 일본 사람이 운영하는 그 택시 회사입니다. 그래서 택시 사업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그 회사를. 그 회사 사장이 일본 사람인데 여자는 누구냐? 일본 사람이 술 먹으러 다니면서 알았던 여자입니다. 그 당시 싱글맘이었었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무지하게 예뻤겠죠. 저는 그 여자를 본 적은 없지만 무지하게 예뻤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남자가 그 택시회사도 많이 제일 크게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작은 호텔도 몇 개 이렇게 샀는데, 당연히 그런 모든 것의 명의는 그 여자 앞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신고를 안 하고 지냈습니다. 아마 그 일본 사람이 일본에 본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라.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일본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어떤 자기가 그 살았던 호텔을 가봤는데 모든 명의가 그 싱글맘의 아들 앞으로 돼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한번 또 좀스럽게 굴면 한없이 좀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다 조사를 해봤는데 모든 재산이 그 싱글맘의 아들 앞으로 다 넘어가 있는 겁니다. 이미. 일본 사람이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여자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뭐 웃는 거죠. 이제 뭐 갈려면 가든지 말려면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 이런 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이 기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남은 거는 택시 회사만 남은 거죠. 택시 회사만. 작은 호텔이 2개가 있었다는데 그거는 이미 그 싱글맘 아들 앞으로 이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처분을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왜 제 사건도 아니고 제가 뭐 알 이유도 없지만 그 택시 회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좀 들어서 아는데 이제 그 어떻게 그걸 알게 됐냐면은 그 일본 사장이 재판을 하려고 해도 이미 변호사니 뭐니 전부 다 매수가 돼가지고 또 자기는 외국 사람이고 하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걸 알고 그 회사에서 자기가 가장 눈여겨봤던 택시기사 그 기사를 몰래 비밀리에 부른 거죠. 그리고 그 기사를 통해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기사가 누구냐? 제가 잘 아는 그 필리핀 여자의 아빠입니다. 아빠. 그 여자는 제가 아주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소개시켜준 남자가 또 그 택시기사의 친구입니다. 물론 그 소개시켜준 남자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지금은 다 나이는 뭐 다 이제 살았어도 지금 50이나 됐을까 뭐 그런 나이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관계 때문에 그 아빠를 제가 잘 알아서 이제 아빠한테 얘기를 직접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 죽기 전에 들은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그 재판을 해가면서 모든 걸 다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싼 값에 그 택시회사를 넘긴 거죠. 현찰을 받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남자는 이제 무슨 보상을 안 주고 가버린 겁니다. 일본 사람이. 너도 똑같은 필리핀 사람인데 하고 다시는 이제 필리핀에 오지 않는다 하고 이제 미국으로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취직이 안 되고 그 회사 잘려가지고 인수한 회사에서 잘리고 그 여자가 막 악다구니를 써가지고 어떤 회사에서도 그 남자를 이제 쓰지 않는 그런 형국이 된 겁니다. 어떤 형국이. 그러니 그 남자는 이제 자기 사장이 외국 사장이 시키는 대로 했다가 직장도 잘리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다가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나가서 그 형편이 좀 바뀌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택시 회사에 취직이 간신히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취직하자마자 한 일주일 있다가 징역을 갔는데 오랫동안 그 일을 못하다가 하게 되니까 그 다이아몬드 호텔에서 여자 손님을 태웠는데 아주 이뻤답니다. 그래가지고 여자 손님이 탔는데 가면서 길에서 여자 손님 미니스커트를 입었는데 그 손을 넣어가지고 만졌답니다. 그래가지고 여자가 고발해가지고 징역을 갔는데 뭐 지금 나왔죠. 당연히. 그때 그런 내용을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이 만난 그 싱글맘도 나가요입니다. 나가요. 그러니까 나가요라는 것은 이미 산전수전을 다 겪고 수중전도 겪고 공륜전도 겪고 심리전도 겪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 일본에 없는 동안은 또 자기 애인들하고 맨날 섹스나 하고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부류가 바로 나가요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언젠간 들통날 걸 대비해 가지고 그래도 이제 작은 호텔 2개는 뭐 챙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내막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지 못했는 모양입니다. 일본 사람이. 이런 일들이 사실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필리핀에 와서 혼자서 마카티나 말라떼나 뭐 앙헬레스 이런 데 살면서 필리핀 여자들 이쁜 여자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하다 다 망합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이 뭐 50이 넘어가지고 은퇴해가지고 연금 받는 사람들도 그런 애들한테 걸려가지고 가져온 돈 싹 다 빨리고 본처한테 들통나서 이혼당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도 못 가고 앙헬레스 같은 데서 흰바리로 먹고 사는 한국 사람들, 나이 먹은 사람들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대고 어떤 일을 해도 뒤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뒤끝이. 제가 그 립바에서 그 도미토리를 다 져놓고 총에 맞아 죽은 한국분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결혼 강의 수많은 얘기를 합니다. 핵심은 바로 정상적인 여자를 만나라 라는 이야기고, 정상적인 여자를 만나려면 내가 정상적인 남자가 먼저 돼야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을 딱 보는 순간 멀리합니다. 그런데 국제결혼을 한다고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정상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본인은 모릅니다. 본인은 자기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깝깝하다. 세상을 졌다위로 사냐. 좀 편하게 살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친구 마누라하고 섹스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자기 마누라 놔두고 놀러 다니고 이런 것을 당연시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즉각 파악하고 상대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본인이 먼저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야지만 어울리게 됩니다. 만일에 본인이 그런 거를 위장을 해서 속였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이제 발각이 되게 되면은 멀어지죠. 물론 이제 여자가 헌신적으로 사랑을 해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은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과거에, 요새는 뭐 그럴 리가 별로 없겠지만 과거에는 이제 그 주목들이죠. 주목들. 징역도 다니고 그런 주목들. 그런 주목들이 여자를 만나서 개가천선해서 그런 세계에서 나와서 이제 뭐 교회 전도사도 되고 그러는 그 수뇌보가 옛날에는 자주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그냥 헌신적으로 사랑을 하고 희생을 하고 해가지고 남자를 바꿔놓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를 기대하는 거는 지금은 이제 어렵고 특히 국제결혼에서는 뭐 더 어렵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임대업자가 된 한국 남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남자는 처음부터 정상적인 남자였고 자기가 그런 그 유흥 사업을 하면서 봐왔던 한국 여자들의 태도, 생활 그 습관 뭐 이런 거를 보고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정상적인 필리핀 여자를 만나서 정상적으로 사는 그런 부부였기 때문에 필리핀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지금 뭐 가끔씩은 연락을 하지만 아들도 낳고 잘 삽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터전은 여기에도 있지만 한국에도 또 그 사업전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부부가 그렇게 해서 아주 깨가 쏟아지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자기가 한국 여자와 자신 있게 결혼을 해서 자신 있게 가정을 꾸려나갈 자신이 없으면은 차라리 필리핀의 정상적인 여자들을 만나서 내 가정을 내 자신 있게 그렇게 그 꾸려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낫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국제결혼 강의 중에서 임대업자가 된 한국 남자, 사실 요즘 사람들의 로망이죠. 요즘 사람들의 로망. 근데 그런 게 아무렇게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구비가 되었다고 해서도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정상적인 남자가 정상적인 여자를 만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사례를 제가 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마닐라에 있던 일본인 택시회사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을 잘 아시고 결혼은 참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결혼은. 그 점을 잘 가슴속에 새기고 계시면서 한 번 하는 결혼, 또 한 번 사는 인생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